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독을 하면서 500권 이렇게 읽어. 그냥 대충 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이게 ES24나 알라딘 가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 요약하고 글 내용 쭉 보면 대부분 한 80%는 안 봐도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읽습니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랑 똑같아요. 우리 바둑 같은 거 보면 9급도 있고 뭐 9단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겉은 하드웨어는 똑같지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은 이유식 수준. 이유식이라는 거 아시죠? 이유식. 그러니까 거의 물 같은 거잖아요. 그 정도 이제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높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다 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자기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금융연수원 가서 봤더니 금융연수원에서 책을 추천했더라고요. 그 은행 지점장 이런 사람들, 그거 다 책 안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슨 총균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호모데우스 이런 책을 추천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읽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이 책을 읽는 순간 독서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 책은 가독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식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텍스트를 읽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책같이나 이렇게 쉬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으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조금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오디오북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강연도 오디오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디오북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텍스트로 돼 있는 걸 다 읽어줄 필요가 있을까? 난 내가 만약 오디오북을 제작한다고 하면 난 좀 약간 버전을 바꿀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나리오도 그렇잖아요. 소설을 그냥 시나리오로 가진 않잖아. 소설을 시나리오 할 때는 바꾸잖아요. 포맷을. 구성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오디오북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책을 그냥 읽는 건 아니다. 오디오북용으로 버전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우가 읽지 말고 웬만하면 저자가 읽으라는 거예요. 만약 오디오북을 한다면 오디오용으로 약간 버전업을 하는 거죠. 약간 줄일 거 줄이고 엑기스 뽑고, 그것도 실제 저자가 얘기해주면 훨씬 지금보다. 거기에도 시장이 있는 거야 나는. 좀 바빠서 그렇지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오디오북을 저 따위로 만들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 내 책도 고수의 질문법도 오디오로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목소리 좋은 성우가 나와서 영혼 없이 얘기를 해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이씨 너나 잘해 자식아 내가 속으로 너나 아이씨. 그러니까 이런 게 기회가 그러니까 고객의 불만 뒤에 고객의 아쉬움 뒤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몸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저는 이렇게 건강 안 좋고 그런 사람이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당신 아직 공부할 그런 이제 몸 상태가 아니다. 근데 저는 건강 관련돼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어쨌든 육식은 대폭 줄이거나 끊는 게 베스트예요. 그죠? 근데 고기 많이 먹는 건 재앙이야 내가 볼 때. 고기 많이 먹고, 그건 학문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건데, 육류업자들의 로비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린 너무 많이 먹어, 고기를. 그리고 사실은 환경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사실은 가축들입니다. 그죠? 가축들이 끼는 방구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차를 많이 끌고도 5%밖에 안 돼, 대기 오염에. 한 60%가 말들이 끼는 방구야. 그리고 식량 문제도 사실은요, 이 가축을 키우느냐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식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가서 육식이나 먹는 걸 검색해서 한 5개만 보세요. 고기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어쨌든 채식 위주로 적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는 아침 항상 6시 20분에 먹거든요. 아침 낮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가볍게 먹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술을 많이 해요, 낮술을. 막걸리 이런 것들 다 하겠죠. 저녁은 어저께는 고구마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 집사람이. 배가 고파서 중간에 바나나를 하나 더 먹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의 최악은 야식이야. 치맥 같은 거. 그거 치맥 정말 안 좋은 거야. 왜 치맥을 먹어?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치킨 업자들이 만든 마케팅이야, 내가 볼 때는. 혹시 그럼 저기 만약 있거나 저녁 약속 거의 안 하는데 있게 되면 다 먹죠. 그러니까 먹고
이 사회 같은 거 있을 때는 막 중국 음식 때려 먹죠. 막 빼가래, 꼬량주에, 뭐 폭탄주에 막 먹지. 근데 괜찮아. 가끔 익셉션이 있어야 돼. 먹을 때 많이 먹어요. 그래 평소에는 다 이렇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가 어쨌든 저녁을 되게 조심해야 돼. 양과 질에서 되게 조심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면이야, 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베스트입니다. 저는 8시 반에 자서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시 반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해. 그 직업적으로도 봤을 때 제일 위험한 직업이 시프트 직업이에요. 간호사.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거. 밤늦게 뭐 하는 직업.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 주로 PTR, 광고쟁이들 있잖아요. 광고쟁이들.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컨설턴트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사들, 로펌, 율촌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야. 그러니까 40까지만 해야 돼, 그런 직업은. 40까지는 괜찮아. 몸으로 버티지만 40 이후에도 그런 생활을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해요. 수면이 제일 중요해, 수면이. 수면이. 저는 자명종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죠? 자명종에. 뭐 자명종에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생체 리듬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세 번째가. 운동으로 살을 뺀다?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죠? 운동으로 살 못 빼요. 열심히 다녀보세요. 500칼로리도 못 날려요. 이 사람이 운동했느냐 아니냐를 뭘 알 수 있어요? 등을 보면 알아, 등. 그죠? 등이 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한 사람들이요. 등에 아웃라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라인이. 이게 무슨 견갑골인지 등뼈인지 그냥 이게 다 일자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런 분들 있어. 그죠? 아픈 음식이야.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요. 음식을 조절하자면 배는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게 되게, 근데 벌써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벌써 일찍 일어난 지는 한 15년 된 것 같고요. 운동한 지는 한 1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글도요, 4시간 이상 쓰잖아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머리가 뜨거워서. 저는 아침에도 걸어왔거든요. 저희 집에 방배동인데, 제가 교대까지는 걸어왔어요. 근데 시간이 좀 바듯해서 전철 한번 타긴 했는데, 저한테 걷는 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넣어놨잖아요. 걸으면서 리트리브가 되거든요. 한자 같은 거, 맞아, 그거였지,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한 3,000보 이상 걷잖아요? 그럼 계속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아이디어가. 그래서 누군가 날 CCTV를 찍으면 미친놈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 저렇게 미치. 옛날에 막 꽃을 꽂고 미치잖아. 꽃을 꽂고 막 이렇게 막. 요즘은 나처럼 미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 리듬입니다. 근데 그런 게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삶에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근육 운동은 저는 일주일에 맥시멈 4번 해요. 맥시멈 1시간.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1시간 이상 하는 건 몸을 해쳐요. 왜냐면 근육 운동을 너무 오래 하잖아요. 간이 상해요. 운동도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유산소 운동 뭐? 유산소도 많이 걷죠. 저는 차를 버려요. 그러니까 차를 안 갖고 다녀요. 제가 차가 있는데 4년 동안 16,000km 뛰었어요. 1년에 4,000km도 안 뛰어요. 새 차야, 새 차. 골프 치러 갈 때 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러 갈 때만 딱 두고. 아무튼 불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불면의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 활동량 부족이에요. 걷질 않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소파에 널브러져 있거나. 두 번째는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혼자 운동을 많이 해도 자연인처럼 저렇게 산속에 갇혀 있잖아요. 저 잠 못 잘 것 같아, 나는 쟤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나서. 그 다음에 지적인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뇌를 괴롭혀, 뇌를. 뇌를 괴롭혀야 돼. 뇌가 언제 괴로워요? 그죠? 외국어 공부할 때, 뭔가 외울 때, 뇌가 괴롭잖아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책을 안 읽으니까. 그죠? 영상이나 보면서 그냥, 저년 참 화장 엄청 했나. 이런 생각만 하잖아. 뇌를 괴롭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괴롭혀야 돼요. 내가 사는데 불면증이, 그 다음에 술도 중요합니다. 사실 술이, 사실 수면의 방해. 저는 이걸, 제가 여기다가 혈당 체크하는 걸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 이게 반팔에 꽂고 그랬네. 여기다 이렇게. 보이세요? 리브레라고 글로벌 교육에서는 혈당 측정제야. 리얼타임으로. 그럼 제가 여기 앱이 있어요, 앱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지금 108이야.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이걸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음식에 대한 센스티비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70에서 100 얼마, 120까지인가 그게 노멀 레인지인데 라면을 한번 먹었더니 스파이크야. 156까지 튀어 올라가. 그럼 이렇게 생겨.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라면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뭐죠? 그러니까 보리차만 먹어도 보리차 무슨 탄산음료 같은 거 있죠? 그거만 올라도 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난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 우리가 혈압재잖아요. 몸무게도 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혈당도 재고, 난 귀에다가 제일 재고 싶은 이게 뭐 뇌의 밀도를 재고 싶어. 뇌의 밀도, 전두엽, 특히 전두엽 부분이 얼만큼 촘촘하냐는 기계를 만들면. 저는 앞으로 이거 결혼 시장에도 좀 증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증명서에 꼭 뇌 밀도 상태 해갖고, 어유 지난 5년간 책을 하나도 안 읽으셨네요. 네, 안녕. 충분히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활동량을 좀 늘리시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건 10,000보 이상 걷고, 그런 거 몇 가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의나 책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의도 그래요, 저는 파워포인트는 안 씁니다. 파워포인트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저부터 파워포인트는 파워도 없고 포인트도 없는 게 파워포인트야. 그럼 왜 필요해?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어? 파워포인트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 젊은 사람이 훨씬 검색을 잘해요. 아니, 뭔가 그 지식이 전달이 아니라니까. 또 지식이라는 건 이런 지혜라는 건 넘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노자 보세요. 노자. 불언지교야. 불언지교.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르친다 하면 뭔가 애들한테 파워포인트로 자기 정보를 가르쳐주는 거로 생각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요. 영감이야. 인스피레이션. 인스파이어의 어원이 뭐예요? 아래 스파이어가 숨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거야. 인스파이어입니다. 엑스피레이션은 뭐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야. X. 그렇지 않겠어요? 영감을 불어넣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가르치려는 걸로 직업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느 순간에 넘칩니다. 그럼 애들이 알아봐요. 내가 볼 때 애들은 자연이거든요. 우리 애기들, 초등학생 이런 데는 자연이야. 자연 그대로. 그렇죠? 벌써 애들은 느끼는 거야. 그다음에 없어 공부를 많이 하면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청균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1937년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가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동영상을 보세요. 완전히 어린애 눈빛입니다. 바짝바짝합니다. 바짝바짝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지식이 주는 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관상의 90%가 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죠. 얼굴의 어원이 뭐예요? 얼꼴이야, 얼꼴. 얼꼴. 얼은 뭡니까? 정신이야, 정신. 그래서 얼 빠진 놈. 뭐 이러잖아요. 얼이 나갔다. 얼 빠진 놈. 얼은 정신입니다. 꼴은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얼이 담긴 꼴이 얼굴이에요. 얼굴은 단순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언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어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로에서 도하고 로가 어떻게 달라요? 응? 사평로, 도로 공사할 때 도하고 로가 있잖아요. 도는 웨이야, 웨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10 ways. 응? 로는 뭐예요? 로드예요, 로드. 하드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게 도로입니다. 존재도 그래, 존재. 응? 존재감이 있다 그러죠, 존재감이. 존은 뭐예요? 존과 제가 어떻게 달라요? 존은 소프트웨어야.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안 보여.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존이죠. 쟤는 뭐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방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존실이라고 그래요? 제실이라고 그래요? 제실이야, 제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개념을 뜯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영어로 컨셉이에요, 컨셉. 컨이 뭐예요? 전체. 셉은 뭐예요? 잡다. 농구에서 인터셉트. 가로치기잖아요. 전체를 잡아야 돼. 예를 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이 어떤 거냐? 그렇죠? 현재 내가 어디 와 있느냐?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내 잘못이냐? 고객 잘못이냐?
저 컨셉이 있어야 돼, 컨셉이. 컨셉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독서, 글쓰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어?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심플한,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아끼는 거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생산성 관련된 책도 썼거든요. 생산성의 핵심이 단순화하고 집중입니다. 단순하고 집중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활 리듬이라는 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간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띵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또 2시, 4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슬렁슬렁 다니면서 해요. 뭐 길거리 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는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품질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저는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걱정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쓰는 게 중요하고, 쓰게 되면 점차 소문이 날 거고, 소문이 나면 여기서 퍼가지. 아니 무슨 플랫폼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데 어느 플랫폼에 실을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책은 몇 권 쓰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글을, 품질 높은 글을 좀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저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교류하길 권해요. 왜 처음부터 모틀의 플랫폼에 가냐 이거죠. 글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부인이 됐건 친구들이 됐건 자기 쓴 글을 보내거든요. 제가 사실 글쓰기 학교도 좀 이제 2번 정도 했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면 다 글 쓰는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글 쓰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나를 반길 것이다. 왜 지금이야 이런 글을 썼느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해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주파수의 싸움이거든요. 응? 내 글을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플랫폼은 아주 다음 얘기예요. 다음. 그건 돼요. 내 글이 좋으면 찾을 것이요. 내 글이 좋지 않으면 외면할 것이다.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넌 플랫폼은 좀 나중에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글쎄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좋은 DNA 같은 거 받아요. 건강한 DNA라든지 그 다음에 삼시세끼 밥은 먹여줬다, 이런 거. 학교 등록금 정도 내줬다는 거지. 저는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반면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말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지금 무지하잖아. 어린 놈이 눈을 치켜뜬다, 이런 거 있잖아. 말 대답을 한다. 아니,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그럼 말할 때 눈을 떠야지. 눈을 보고 해야지. 눈을 가라?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너무 자주 싸워. 그날 초등학교 때는 이혼하길 원했어요.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그럼 내가 엄마 편에 가든지 아버지 편에 가든지.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대.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가로 열고 우리들 때문이라도 이혼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 전에 가장 큰 비전이 그거였었습니다. 어찌됐건 사랑으로 넘치는 집을 만들자 하는 거고. 근데 애들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제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좌우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가훈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심히 살자 했는데 맨날 놀아봐.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남들한테 베푸는 그게 가훈이에요.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난 제일 나쁘게 말로 때우는 거야. 개뿔 하는 것도 없어 말은 번지르르 해. 애들이 귀신 같아요. 애들은 하늘이야, 내가 볼 때는. 난 내가 생각하는 신은 아기들. 응? 아이들. 그래서 가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책 읽으면 되지. 책 읽어라 할 필요가 없어.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관련해서 넷플릭스에 소셜 딜레마라는 프로를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소셜 딜레마라는 SNS에 관련된 다큐예요, 다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미 우리들은 AI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개인별로 다 정보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회사를 만들면서 목표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하려면 접속 시간을 길게 해야 돼. 계속 눈을 파고 그냥 눈을 파묻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광고주도 붙으면서 수익이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보다가 안 버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야. 아, 옛날에 얘가 이런 거 좋아했었지 하면서 계속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좀비인 거야. 그러니까 좀비인 거야, 좀비.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사회의 양극화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 맞춤 프로그램만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좌파 성향 있는 사람한테는 좌파 프로가 가고 그래서 이런 걸 인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살면서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매몰되지 않으려면 자기랑 다른 사람과 노는 거죠. 예를 들면. 응? 남녀노소. 여긴 내보다 노인네들이 없는데 난 오히려 약간은 만날 때도 여긴 지금 남녀는 잘 맞아 있잖아요. 남녀가 돼 있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한 게 좋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술 모임이 됐건 음악 모임이 됐건 이런 식으로. 근데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편향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인지 자체가 저는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I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책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대량 살상 수학 무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AI의 위험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그대로 알고리즘에 돼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의 쓸모라든지 수학이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내가 볼 때는 이과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런 사이언스, 수학에 관련된 관심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래는 잘 모르거든요. Nobody know야. 뭐 그런데 시간을 쓰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삶의 철학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과 다르게 살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거 한다고 나까지 할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야. 아니, 개뿔 무슨 4차 산업혁명이지 뭐? 그처럼 내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런 공감 능력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 이렇게 만났을 때 래퍼를 형성하는 능력이라든지, 저 잘 듣는 능력,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훨씬 고가를 가게 돼 있습니다. 고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몰라.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변수가 많잖아. 변수가. 그 대신 저는 여러분들의 커리어라든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속 일신의신할 것이냐에 오히려 많은 에너지 쓰세요. 그런 데다가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간 쓰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침에는 글을 씁니다. 글 쓸 때가 제일 힘드니까. 독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슬렁슬렁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 4시간 정도 한 다음에 한 9시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운동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이렇게 힘이 드는 일, 머리가 힘드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는 약간 이렇게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렇게 슬렁슬렁 구경 다니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요새 넷플릭스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넷플릭스 다큐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울 때도요, 책과 영상이 같이 가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역사를 공부한다? 이런 관련된 영화가 많이 있어요.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뭔가. 이거 보게 되면 짝짝 뭐가 이게 퍼즐이 맞춰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도 이것저것 하는 거,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야죠. 그러다가 필이 오게 되면 파고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고드는 게. 그래서 저는 시간은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정을 짜면 안 돼. 너무 많이. 약간 듬성듬성 짜는 게 저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직장인이냐 아니면 프리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뭐 사람의 그런 오케이션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오는 익스큐즈야. 분명히 알아. 제안서서 빨리 써야 돼. 근데 차일피일 미뤄. 그러다 몸이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열을 내게 하고 그래서 난 아프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푹 빠져드는 거죠. 지금은 동굴에 들어갈 때다 이러면서.
저는 사실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슬럼프 그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짧아서. 저는 일단 그런 거 안 봐요. 사람들이 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일희일비라는 말이죠. 일희일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환호하는 사람이야. 보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이죠. 형님 이런 사람이야. 형님. 그럼 내가 이 사람 왜 저러지? 팬은요 얼마든지 안티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환호한다고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비난도 그래. 비난도. 나는 왜 악성 댓글을 왜 읽고 앉았냐 이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응?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내가 나빠지는 게 아니야. 나는 나야. 글을 쓸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슨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책을 읽기 전에 마음가짐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리추얼이야. 리추얼. 책을 안 읽으면 중간에 책이 없으면 손이 떨려야 돼. 여행 가서도 그러세요. 여행 가서도.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일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응? 여러분들 일정 안에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정 안에 독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행 갈 때 책을 한 5권 챙겨갑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일정 안에 스타벅스 가는 시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일정 안에 책 읽을 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시간이 나면 운동하고 시간이 나면 책을 읽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보지만요. 일본이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서울대학교 박훈 교수라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일본 근대사에 관련돼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그 사람의 메이지 유신 이런 책을 보면요. 일본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일본이 성공한 이유는요. 사무라이잖아. 일본은 과거제가 없었습니다. 다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가 칼을 버리고 책을 읽으면서 일본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 같은 데 가보세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까지 갈 때 그렇죠? 셔틀로 1시간 정도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저씨들 책을 읽어요. 깜놀이야 깜놀. 난 대한민국 아저씨들 중에 난 거의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그냥 마스크 이거 나 턱스크는 안 와. 턱스크 그래서 막 그냥 정정한 무식한 아저씨들이 많다고. 책 한 자 안 읽는.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전철이니 뭐니 그 게임이 되냐 이거. 저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0개가 나오잖아요. 미국, 일본은 리얼타임으로 번역해요. 리얼타임으로. 그렇죠? 우리는 간헐적으로 몇 개가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그렇죠? 발간하는 책이 그렇죠? 한국이 며칠 사이에 내는 책보다 적습니다. 결국 지식의 총량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개인적인 거하고 조직은 되게 다르겠죠. 근데 이제 악성 댓글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건설적인 그러한 게 있지만 요즘은 꾼들이 많아요, 꾼들. 데모도 다 꾼들이 하거든요. 악성 댓글도 제가 볼 때는 꾼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꾼들은 좀 전략이 달려갈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거지 더 이상 저는 그건 없는데 근데 회사에서도 그런 반대 의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엉겨 붙는 사람을 좋아해요. 엉겨 붙는다는 건 뭐예요?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카오라는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얼마 한 10몇 년 됐나요? 카카오가 만들어진 지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김범수 의장이 되게 철학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카카오 출신이 대기업에 간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카카오의 약간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그 사명 자체가 신충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신뢰, 충돌, 헌신이에요. 그렇죠? 신뢰는 뭐예요? 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은 뭡니까? 아이디어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해서 일단 결정이 되면 거기에 헌신하자 하는 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 카카오 뱅크 만들 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린 거예요. 하나는 스마트폰에서만 구현되는 걸로 하자. 또 하나는 스마트폰 플러스 이런 컴퓨터에서도 구현되는 걸로 치열하게 싸운 거죠. 결국 전자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게
그럼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거기는 룰 같은 게 별로 없어, 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셨어요? 넷플릭스 관련된 책인데, 넷플릭스에는 매뉴얼, 사규 같은 게 별로 없어.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이야. 카카오도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는 별로 그런 게 제재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고춧가루 뿌리고 막 회사 돈 유용하고 이런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라고 누군가 물었더니 그거는 동료들이 알아서 다 정리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동료들이 다. 그러니까 압력 중에서도요. 위는 속일 수 있어요. 상사 눈은 피할 수 있지만 동료 눈은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지풀에 날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조직을 운영할 때도 채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채용 관련돼서도 책을 2권 썼거든요. 채용이 전부다. 그 다음에 면접의 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독서 클럽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오는 사람은 이건 제정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설은 이건 정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야. 간절함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상태하고 괴리가 있는 거야. 지금 상태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야. 책도 그렇잖아요. 저는 공자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사어 안락이에요. 안락함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생어는 뭐니까 산다는 거는 생어 고난이 아니까 사람이 힘들어야 살고 안락하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아젠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직장 문제가 됐건 돈 문제가 됐건 뭐 자녀 문제가 됐건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저는 책도 그렇게 생각해요. 책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기업 대상이건 이런 거에서 저는 독서 토론회 많이 하는데 저는 독서는 책을 읽어오는 거야.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얘기해야 돼요? 책에 대한 얘기보다 책을 읽고 느꼈던 거, 자기 문제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뭡니까? 그걸 찾아가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때요?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저를 봅니다. 응? 내가 과거에 어땠을까? 내가 20대, 30대 때 어떤 사람이었나?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야. 굉장히 짜증이 많고 불평, 불만 덩어리입니다. 그죠? 아주 그런 날카로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난 그게 지적으로 생각해, 지적. 샤프한 사람이 되자, 이거 샥. 칼로 물 베듯이 샥.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얼만큼 우둔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우둔한 생각이. 그 사실 뭡니까? 책이 저한테 준 변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건 이런 책의 세계에 오신 거는 환영입니다. 대환영이에요. 근데 독서법은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책을 읽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히틀러도 독서 강요였습니다. 그죠? 스탈린도 독서 강요였습니다. 잘못 읽은 독서는요, 사람은 망쳐요. 근데 책을 읽을 때 가장 베스트 웨이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읽은 이후에 같이 책을 읽은 사람들하고 논의하면서 거기 자기 아젠다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드리고 싶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